네, 자 이쪽부터 개념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가지고 바로 문제로 넘어갑니다. 프린트 드시고, 자 절대값 그래프, 절대값이 포함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하네요. 절대값 들어간 건 어떻게 구하지, 지안아? y는 절대값 x라는 놈을 그린데 어떻게 그려야 돼? 뭐라고? 그치.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함수식을 둘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양수인 범위는 그대로 그리고 음수인 범위는 마이너스 붙여서 그려라. 이런 거지, 그치? 맞아?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는 게 좋아? 이걸 생각해서 그리는 게 좋니, 얘들아? 그래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는 게 좋냐? 이렇게 식을 생각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체 식의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가 원래 y는 x는 이렇게 생겼죠, 그쵸? 얘를 그냥 뭐 해주자? 아래 거 뒤집어 올려주면 되지. 그게 전체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x에만 절대값 들어간 경우가 있고, 이렇게 전체 식의 절대값 들어가 있는 경우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선은 5번에 보면은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네요. 방금 지한이가 말한 대로 우리는 뭐 해줘야 돼? 범위 쪼개셔야 돼. 2번만 볼게요. 2번. y는 2의 마이너스 절대값 x. 그럼 나는 뭐 해주자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면 그대로 나올 거고, x가 음수면 부반대로 바꿔서 나오니까 그냥 x제곱이 될 거고. 여기까지 문제 없어? 자,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일단 범위 신경 안 쓰고 그릴 건데 실선으로 그리지 마시고 점선으로 그리세요. 점선으로.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그냥 요놈 그려봐. 2의 x제곱 우리 뭐 편하게 그릴 수 있잖아. 1 지나면서 이렇게 생겼겠지 뭐. 얘가 뭐 2의 x제곱 그래프지. 됐죠? 그런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겠다. 요게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려놓고 x 0보다 큰 쪽은 어떻게 하자고?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선택이니까 요놈 선택하시면 된다고. 0보다 작은 쪽에서 뭘 선택해? 둘 중에 2의 x제곱 선택이니까 0보다 작은 쪽 그려주시면 되겠다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그 2번의 그래프는. 됐죠?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알겠지? 점선 그려놓고 선택하시면 돼요. 그 각각의 범위에서.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자, 7번을 해야 되는데 아직 좀 어색하니까 차라리 얘들아 6번에 4번 좀 볼래요? 6번에 4번을 한번 직접 해볼래? 전체 절대값이니까 뭐예요? 절대값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프 그려보세요. 그런 다음에 뒤집어 올리면 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6-4번을 먼저 합시다. 네, 뭐 지금 좀 얼추 모양 정도는 나오셨어야 될 것 같아서 볼게. 자, 일단 절대값이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어, 먼저. 알겠지? 그래서 그냥 그릴 거야. 3분의 1의 x제곱을 기본형으로 생각해서 평행 이동해 달래.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릴 거는 요 놈을 먼저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럼 모양은 변하지 않아요.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감소하는 형태로 점점 작아지죠.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점근선 체크해 볼게. 그러니까 점근선도 그래프의 한 일종이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죠? 그럼 얼마죠, 점근선은? 요게 마3보단 어떻지? 항상 크다. 이유는 간단해. 얘가 양수라서. 얘가 무조건 양수지. 아무리 0에 가까워진다라고 해도 양수죠.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마3보단 조금 클 거야. 즉 요게 마3이 되지. 점근선. 됐어.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누구야? x축이죠. 왜? 뒤집어 올려야 되니까. 됐지? x축은 0이라는 숫자라고 했어요. 마3보단 위에 존재하겠죠. 자, 그럼 얼마 집어넣어야 0 되니? 요거 얼마야, 얘들아? 요거. x에 얼마 집어넣어야 요 식이 0 될까? 얘가 0이 되기 위해선 요 놈이 3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을까? 그럼 얘가 3이려면
3분의 1의 몇 제곱이어야 돼? 마이너스 1제곱이어야 돼, 역수.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겠네요. 됐어? 그럼 y축 어디 있어? 얘보단 오른쪽 어딘가에 존재하겠지. 그래프 이렇게 축까지 완성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 y절편 얼마? x에 0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3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8. 자, 여기까지가 원래 모양이다. 그럼 이제부터 우린 뭐 하자고? 요 식에 절대값 붙여주자고. 전체 절대값. 그럼 뭐 하면 돼? 양수는 그대로 그리고요. 음수만 뒤집어 올리면 되는데 당연히 뭐가 유지가 되고 y절편 부호만 반대가 될 거고 하나 더 점근선까지 꼭 표기하세요. y는 3이 점근선 되는 거야 이제부터. 얘도 같이 뒤집어 올라가야 돼 점근선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니네가 이제 이렇게 지수함수 나오고 절대값 씌우면 항상 점근선 같이 다니시면 됩니다.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였었어.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이 모양이 거기 7번에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원래 모양을 상상할 수 있겠죠? 한번 해봤으니까. 그래서 7번 답 한번 금방 구해봅시다. 네, 이놈도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원래 흰색이었던 거 뒤집어 올려서 다음과 같이 모양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거야.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 그치? 그러면 원래 점을 찾으세요. 당연히 얘는 뒤집어 올리기 전에 원래 몇 콤마 몇이었어요? 3 콤마 마일이었던 점이겠지. 됐죠? 마이너스 b라는 점근선 뒤집어서 3 된 거니까 얘는 원래 마이너스 3이었겠지. 이것만 파악이 되시면 된다고. 괜찮을까? 그래서 내가 3 콤마 마이너스 1은 원래 요 놈이 지나고 있던 점인 거죠. 절대값 없을 때. 그래서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은 2분의 1에 3 마이너스 a제곱 빼기 b야. 근데 b는 3이래. 빼기 3이겠다. 괜찮죠? b는 3 여기서 이미 나왔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정리해 주시면 2분의 1에 3 마이너스 a제곱이 2 나와야 된다. 또 역수네요. 그래서 지수가 마이너스 1 돼야 돼. a는 4여야겠다. 그래서 a는 4, b는 3, 답은 7.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됐지? 오케이. 자, 8번 한 번 더 연습하라는 문제네요. 똑같은 유형입니다. 네, 이놈도 그래프만 잘 그려주시면 될 겁니다. 자, 원래 fx는 이렇게 생겼어요. x에다 마일 집어넣으면 64 빼기 64 돼서 는영 되는 거 확실하고요. 점근선 마이너스 64일 거고요. 자, y절편까지만 체크할게. x에 0 넣으면 2에 5제곱 32 빼기 64 이거 마이너스 32 되겠다. 됐죠? 그래서 내가 요 그래프에 전체 절대값을 씌우면 왼쪽 부분 그대로 근데 뒤집어 올라가겠죠? 32로 올라갈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64 같이 올라가셔야 합니다. 점근선까지. 됐어요? 그래서 뒤집어 올라가긴 하는데 요 점선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내가 A사분면 Y는 K를 그었을 때 A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겼으면 좋겠대. 즉 요놈 빼고 이 오른쪽이 교점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잖아. A사분면이니까 Y는 K가 이렇게 위치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A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기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봐드릴 수 있겠니? 그럼 K의 값은 어때야 돼요? 32보다는 위로 지나가야 되고요. 64보단 작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점근선 넘어가서 그래프가 그려지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K는 31개가 정수값 31개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좀 고려해야 될 게 좀 많아요. 알겠죠? 특히 1사분면 나왔으니까 y절편 이런 걸 생각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 푸실 때. 됐어? 오케이. 정리되면 개념 노트 잠깐만 먼저 필게요. 네, 좀만 적을게요. 지수함수 성질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요.
우리 앞에서 지수 단원에서 배웠을 때 지수를 확장했잖아. 실수 범위까지. 그거랑 똑같아요. 즉 지수 법칙이랑 관련 있는 것 좀 적어볼까 합니다. 자,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 fx라는 게 지수함수 a의 x제곱이라고 할게요. 당연히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1이면 안 되고 여기서 x는 실수. 앞으로 나올 y도 실수. 그러니까 지수는 실수 범위에서 생각하고 밑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상태, 1이 아닌 상태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거? fx 곱하기 fy. 얘들아, 요게 뭐지? fx 곱하기 fy? 대입해봐.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인 거야. 괜찮을까? 그럼 두 개 곱하면 지수가 어떻게 되죠? 더해지죠.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어? x 플러스 y라고 쓸 수 있어. 처음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써보면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a의 x 더하기 y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이렇게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죠? 어렵지 않지? 그럼 당연히 뭐도 가능하겠냐? fx 나누기 fy는 당연하게도 지수의 차라고 적어줄 수 있겠네. fx의 전체 y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f의 xy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을까? 됐죠? 요 정도? 좀 다르게 더 나올 수도 있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긴 한데, 하나만 더 쓸게요. 미안해요. f-x는 fx분의 1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 지수의 마이너스면 역수다. 그거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배웠던 거야. 근데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알겠지? 됐어?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미안. 3쪽 11번 문제 잠깐 보세요. 11번. 어때? 기억? 참. 방금 쓴 거잖아. 역수. 기억 참. 괜찮을까? 자, 그 다음에 디귿? 거짓. 곱해줘야 된다며, x랑 y. x 세제곱이 아니라 3x로 쓰여야 맞겠죠?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기억 참, 디귿 거짓. 니은은 어때요? 니은? 니은만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서 니은은. 자, 그러니까 오른쪽 걸 정리해서 왼쪽 게 나오는지가 궁금하잖아. 루트 f2x니까 a의 2x 제곱이겠죠, 그냥 뭐. 우변이 이렇게 돼. 됐지? 그럼 얘는 뭐야? a의 x제곱이라고 우리 쓸 수 있잖아. 2분의 2x니까 지수가. 됐어요? 그래서 fx라고 쓸 수 있겠네. 니은 참. 이렇게 될 거라고. 직접 좀 대입을 해봐야 되긴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는 이 유형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지수 법칙이 사실은 지수함수에서 자유자재로 쓰기 위해서 배운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걸 그냥 쓸 거다라는 뜻이에요. 9번 봅시다. 자, 9번에 1번. fx는 뭐 다음처럼 정의가 되어 있을 때 fa는 대입하면 돼. 그대로 2의 a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제곱이고 그게 얼마래? 5래. 내가 구할 건 뭐래? 최종적으로 f-2a를 구해줬으면 좋겠대. f-2a는 똑같아요.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a 다시 그냥 2a. 자, 요 모양 구해달라는 거야. 지아나 어떻게 하면 요 모양이 나오겠냐, 위의식에서? 그러니까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하면 나오겠어, 당연히? 그치, 제곱하면 되죠. 요거 제곱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 제곱 2의 2a 제곱, 뒤에 거 제곱 2의 마이너스 2a 제곱. 두 개 곱하면 1, 그거 2배, 2.
는 25. 곱셈 법칙이죠.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넘겨서 23이겠네요. 이렇게 답을 얻어낼 수 있다. 별거 아니지? 됐어? 자, 그러면 2번의 경우에는 어때요? 2번. 자, 2번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얘들아 요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곱하기 나와 있고 나누기 빼기 나와 있으니까 나누기도 나와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 갔어? 그래서 요거를 그냥 곱하고 나누라는 소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할 수 있을 거야, 값을. 자, 첫 번째 G2A, G2B는 야, 결국엔 지수함수 두 개를 곱한 거니까 그냥 지수가 뭐가 된다? 더해집니다. 자, 그냥 이렇게 써줄게요. 얘가 4래요. 지금 GX 거기씩 나와 있어요. 내가 따로 안 썼어.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G A-B라는 놈은 2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얘는 1이에요. 뭐 별거 없죠? 뭐 해달라는 소리야? 요거 얼마? 2네. 얘는 1이고. 됐어요? 그래서 두 개 그냥 연립하시면 되겠네요. 둘 더해주시면 A는 마이너스 1 나오고요. B는 0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 아래 대입해서 2에 마이너스 세제곱 더하기 2에 0제곱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8분의 1 더하기 1. 8분의 9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겠다. 됐죠? 자, 곱셈 공식을 쓰는 경우도 있고 직접 구해서 답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12번 해볼게요. 요거만 풀고 잠깐 쉴게요. 네, 빨리 한번 체크해보고 쉬어봅시다. 나왔어? 약분해, 약분. 약분 왜 안 해? 안 되네? 약분 돼야 되는데. 볼게요. 자, 우선 뭐 대입만 잘 해보시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2의 y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y제곱는 6이다. 그 다음에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2의 y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제곱 10이다. 어휴 힘들어.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 맞죠? 됐어요? 자,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것인가? 자, 원하는 게 뭔데? 원하는 게 뭐야? 이런 형태죠? 됐어? 고민해 봐야지. 어떻게 해야 저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괜찮을까? 그럼 생각해 보면 얘는 뭐랑 뭐가 곱해진 거라고 볼 수 있어. 얘는 2의 x제곱에 2의 y제곱이 곱해진 형태잖아. 그래야 x 더하기 y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치? 마찬가지로 얘도 어때?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2의 마이너스 y제곱이 곱해진 거겠지. 무슨 말인지 봐드릴 수 있지. 그럼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뭐 해줘야 되겠어? 전개한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됐니? 괜찮아 얘들아? 그래서 잘 봐봐. 얘를 내가 어떻게 바꿨을 거냐면 저걸 매번 지수 쓰기 귀찮잖아. 이렇게 한번 써보자. 아래 거를 A 빼기 B C 빼기 D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문제 없죠? 내가 찾는 거는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D를 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요거 전개해서 저 모양만 만들어내면 되겠지. 전개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거 AC 내가 원하는 거부터 쓸게 얘들아. AC, BD 그 외에 뭐 쓰자? AD, BC 요게 6이래. 그 아래식은 AC, BD가 똑같이 생기고 대신 뒤에 게 마이너스로 생길 거야. 10이래.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요 부분이잖아. 그럼 두식을 뭐 해주면 돼? 그냥 더해줘 버리면 되겠네요. 이해 갈까? 무슨 말인지? 내가 원하는 건 요것들이니까. 그래서 더하시면 2배의 답은 이거 사라지고 16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됐어? 형태를 봐, 형태를. 그래서 답은 8입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것도 이어갈게요. 네,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도형의 넓이랑 관련해서 좀 푸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고3 때까지 단골 손님이에요. 지금 니네가 배우는 대수부터가 수능 필수 과목입니다. 모두가 다 수능 보는 과목이고, 요 내용은 고3 수능에서 많이 나옵니다. 로그 함수의 그래프 또는 지수 함수의 그래프 형태로 많이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그래프 활용 잘 보셔야 되고요. 13번. 네, 2의 x제곱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오른쪽만 필요하니까.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점 C, EA 관련해서 A, 2의 a제곱이라는 점이 나와 있고 A 플러스 1이네요. A 플러스 1.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들아? 2의 A 플러스 1제곱 되지, 그치? 맞죠? 자, 지수의 더하기는 얘들아 뭐였어? 지수의 더하기는 2 곱하기 2의 A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그치? 그러면 요 길이의 2배다. 정확하게. 이런 성질들도 이제 한눈에 앞으로 보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자, 그랬을 때 ACDB의 넓이가 어디 있어요? 사다리꼴인가요? ACDB, 오케이. 자, 요 놈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있는 것 같고, 첫 번째, 그 다음에 ABFE. 어디야? ABFE. 요 놈. 자, 이놈의 넓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파란색. 맞죠? 몇 대 몇이래? 2대 5래요. 자, 핑크색의 넓이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2대 5라고 하니까 이 핑크색의 넓이는 얼마야? 뭐라고 쓸 수 있어? 일단 요거 2의 a제곱 매번 여러 번 쓰면 귀찮거든,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얘를 뭐 k라고 하자. 요 길이를. 하나의 길이를. 그럼 얘는 k의 k니까 2k가 되겠다. 문제 없죠? 그래서 핑크색의 넓이는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1 곱하기 사다리꼴이니까 2개 더해주고 높이는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 파란색의 넓이 어떻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요번엔 밑변 어때요? 요거 A고 얘 A 플러스 1이다. 2개 더해주시면 뭐 2A 플러스 1. 높이는 얼마? K네. 됐죠? 그래서 핑크색 대 파란색 2대 5. 그러면 2분의 1 똑같은 거 비율 풀 거니까 날립시다. K도 나눠줍시다. 그럼 끝났네요. 3대 2A 플러스 1이 2대 5래요. 됐어? 비율이니까 똑같은 건 날렸어. 약분했어. 나눠줬어요. 그래서 남은 것들로만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4A 플러스 2가 15. 뭐 A는 4분의 13. 이렇게 써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값 구하라고 했네요. 답은 4분의 13 끝. 잘만 표기하면 돼.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좀 있어. 얘를 만약에 우리가 2의 a제곱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식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지겠죠. 그거 정도만 좀 편하게 풀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네, 봅시다. 자, 얘도 넓이라고 했지만 넓이를 다 쓰고 있으면 안 돼요. 두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같지 현재? 두 삼각형은
높이가 동일합니다. 이 삼각형의 높이도 얘야. 맞아? 그럼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비는 뭐랑 같아요? 밑변비랑 같죠. 요게 2대 1이라는 뜻이에요. 됐어? 그래서 나는 얘를 아마 K는 문제에서 썼던 것 같아. 맞죠? 그래서 K는 안 쓰고 얘를 2알파. 그럼 요 길이는 알파라고 한번 적어볼게. 됐어? 그럼 봐봐. 요 점의 X좌표는 2알파겠죠, 말 그대로. 그리고 요 점의 X좌표는 3알파가 될 거야. 됐어요? 그럼 나는 요 함수 2의 X제곱이라는 함수에 2알파를 집어넣었을 때와 A의 X제곱이라는 놈에 3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서로 같아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요거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양변의 알파분의 1제곱 취합시다. 즉 2의 제곱은 A의 세제곱과 같다라는 식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양변에 또 3분의 1제곱 취하시면 2의 3분의 2제곱은 A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럼 얘가 뭐가 돼? 세제곱근이다. 2의 제곱은 4라고 쓸 수 있겠죠. 답이 그래서 4번이 됩니다. 됐니? 자, 그럼 16번도 이거 정리하시고 16번도 한번 또 해봅시다. 네, 볼게요. 좀 어렵죠? 아직은 살짝. 아닌가? 어렵진 않은가? 네, 한번 체크 좀 해볼게. 잘 봐봐. 일단 넓이가 16이라고 했는데 밑변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맞지? 그럼 나는 높이를 구할 수 있겠다. 높이 얼마? 지하나? 네, 요거 8이어야 돼요. 즉 Y의 A좌표가 8이라는 것까지는 오케이 알았어. Y의 A좌표가 말이 안 되죠. A의 Y좌표. 그치? 자, 그럼 나는 뭘 몰라? X좌표 모르네? 겁먹으면 안 된다고. K라고 두세요. A는 요번에 못 쓰죠? 됐지? 그래서 내가 K라는 점을 뭐에서 집어넣었을 때 는 8이다 써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주어진 식의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은 8이어야 돼요. 근데 2의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9분의 A도 8 나와야 돼요. 자, 모르는 문자 2개인데 식 2개니까 당연하게 어때? 연립방정식 해 나오겠죠. 우리가 보통은 속어법을 많이 써요. 중학교 때. 그치? 하지만 고등학교 가서는 대입법을 조금 더 써요. 왜냐면 이건 속어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보이잖아. 됐어? 그래서 2의 K제곱 자리에 우리 뭐 넣자? 9를 집어넣을게요. 이거 9죠. 왜? 이건 역수니까 9분의 1이겠지. 9분의 1 플러스 9분의 A가 8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 문제 없죠? 그래서 A값 71이라고 바로 나와주는 것 같아요. 겁먹지 마시고요. 문자 꼭 잡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 5쪽 오늘 할 건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1번을 가지고. 자, 지수의 대소관계 따지는 거는 당연히 그냥 식으로도 풀 수 있어. 근데 식으로만 못 푸는 문제도 있어서 그래프도 활용을 해야 돼요. 참고로. 그래서 1번을 둘 다 보여드릴 건데요. 자, 우리 밑을 통일할 수 있겠니 얘들아? 그 작업할 수 있겠니 혹시? 3에 0.5제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놈은요 얘들아 27에 4분의 1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얘는 3에 4분의 3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돼요.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첫 번째 것도 분수로 쓰자. 3의 2분의 1제곱. 자, 그럼 마지막 놈도 9의 3분의 1제곱인데 얘를 3의 3분의 2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얘들아 밑이 지금 3인 상태에서는 어때? 최대한 많이 곱해야 3을 여러 번 곱해야 더 큰 값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당연히 누가 제일 크겠냐? 지수가 큰 놈이 제일 크지 않겠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식으로 직접 비교를 할 수 있어. 얘가 가장 커요. 첫 번째야. 그 다음 얘가 두 번째로 크고요. 얘가 제일 작습니다. 세 번째. 뭐 너희 답을 쓸 때 뭐 부등호로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렇게 밑이 똑같으면 직접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밑이 다른 경우도 있어. 오른쪽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푸냐면 그리면 돼. 그래프 그려서 풀 거야 앞으로. y는 3의 x제곱을 그렸다고 생각해봐. 됐어? 그럼 내가 어때? 요 놈이 나오기 위해서는 x에 뭐 집어넣으면 돼? 2분의 1 집어넣겠지. 2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가 3의 2분의 1제곱이겠지. 근데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요 놈이 3의 3분의 2제곱이겠지. 마지막 4분의 3 집어넣으면 요게 3의 4분의 3제곱이겠죠.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받아들일 수 있겠니 얘들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좀 볼 건데 자, 그 2번도 밑이 결국에는 밑이 다른가? 2번도 좀 보긴 해야겠네. 자, 2번도 같이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갈게. 2번 문제도 봅시다. 자, 2번은 0.5의 2분의 1제곱 그리고 0.25의 똑같네요. 미안. 0.125의 5분의 1제곱. 동일한 문제네요. 그럼 얘는 어때요? 0.5의 2분의 1제곱, 0.5의 3분의 2제곱, 0.5의 5분의 3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야겠다. 괜찮을까? 다 0.5의 거듭제곱들. 자, 그럼 0.5라는 건 2분의 1. 계속 곱하면 곱할수록 줄어들 거야. 맞아요. 그래서 지수가 크면 더 작은 숫자가 돼.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돼.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렸다고 생각해봐. 0.5가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2분의 1이 가장 작은 숫자. 2분의 1 집어넣으면 가장 큰 숫자가 나올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5분의 3이 더 작네요. 5분의 3을 집어넣으면 끝에 있는 놈 0.5의 5분의 3제곱 나오겠다. 얘가 더 크냐? 아니죠? 맞죠? 그 다음에 제일 큰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0.5의 3분의 2제곱 가운데 놈이 나오겠지. 이러면 대소관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하시면 확실하게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헷갈리신다면. 됐니? 네. 자, 그 오른쪽 문제를 풀어볼 건데 아마 이렇게 직접 계산은 못할 거예요. 숫자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너희가 힌트를 잠깐 주자면 오른쪽 문제를 풀기 전에 네, y는 a의 x제곱과 y는 b의 x제곱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직접. 쌤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는데요. 네, 그걸 찾아내는 게 너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한 3, 4개 정도는 그려봐야 풀 수 있을 겁니다. 19번 문제. 시작. 자, 개형을 조금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다 쓰진 않을 거고 잘 생각해 봐봐. 일단 m과 n은 절대 같을 수 없을 거야. 요 부등식에 의해서. 맞지?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더 크겠네? 그쵸?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만약에 m보다 n이 더 크면 잘 봐. a라는 놈은 더 큰 거를 넣는데 커졌지. 그럼 a는 뭐 하고 있는 거야? ax제곱은 증가하고 있는 거지. bx제곱은 반대로 감소하고 있어야 되고. 큰 거 넣어서 줄어든 거니까.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반대인 상황이라면 뭐 이렇게 되겠죠. m이 더 큰 숫자였으면 얘는 더 큰 걸 넣었을 때 더 작은 값 나온 거잖아. 그러면 요번엔 a의 x제곱이 감소고
반대로 B의 X제곱은 증가일 거야. 그럼 두 가지 케이스 모두 AX제곱과 BX제곱은 서로 반대인 상황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럼 얘 보자. 지수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평행이동이 없는 이상 무조건 0,1을 지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0,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한 놈은 감소하고 있고 한 놈은 증가하고 있어야 된다고. 현재 이런 상황이야. 누가 AX인지 모르겠어.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놓고 봐봐. m과 n은 얘들아 다 자연수야. 0보다 큰 숫자다. 됐어? 그럼 m과 n은 모두 다 이 오른쪽에 위치할 거야. y축보다. 누가 m이고 누가 n인지 모르겠어. 괜찮니? 근데 확실하게 보인다. 두 그래프 중에 얘는 무조건 작네. 위에 놈보다. 그쵸? 똑같은 m을 집어넣었다 쳤을 때. 얘가 더 작은 값 나오잖아, 무조건. 그게 누구야? a네. 즉 내가 노란색으로 표기한 요 그래프가 y는 a의 x제곱 그래프겠다. 그럼 반대로 항상 큰 값, 멀루튼 큰 값 나오는 b의 x제곱이 위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게 m 넣었을 때니까 확실하게 요게 m이고 요게 n이라는 거 얘기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파란색처럼 증가하려면 밑이 1보다 커야 한다라고 했었고요. 노란색처럼 감소하려면 a는 1보다 작은가, 뭐 2분의 1 같은 거, 그런 숫자여야 된다고 했었지. and m과 n의 배소관계까지 나와 있네요. 보기에서 요걸 찾아주시면 되겠다. 답은 1번이겠죠. m 값이 더 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좀 개형 찾아서 풀어야 되는 게 있을 거야, 문제 푸실 때. 좀 어려워. 원래 다 어려워해. 고등학생들도 어려워하는 파트야, 처음 들어가면. 그래서 숙제하실 때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한 문제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20-1번 풀고 마무리합시다. 네, 체크해 봅시다. 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얘들아, ABC의 대소관계야. OA, 3B, EC의 대소관계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수를 다 ABC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식을 뭐라고 바꿨을 거냐면 32의 A제곱, 27의 B제곱, 25의 C제곱으로 바꿔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런 다음에 ABC가 모두 다 양수니까 지금부터 내가 총 3가지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너무나 당연히 얘들아 잘 생각해봐봐. 밑이 크면 클수록 더 가파르게 증가하겠죠.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요 셋을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 3개 그릴 거야. 근데 셋 다 0,1은 지나야 돼. 됐니? 그러면 당연히 가파른 정도가 다르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누가 제일 가파라? 32가 미친놈? 이상한데. 밑이 32인 놈이 가장 가파르겠죠. 27이 두 번째. 25가 제일 완만한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야. 됐어? 그런데 요 세 개가 같은 값이 나오는데 언제? A 집어넣었을 때, B 집어넣었을 때, C 집어넣었을 때. 끝났네요. A, B, C 순서대로 C가 가장 크네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계산으로는 풀 수 없겠죠, 잘.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숙제, 자, 채점 안 받은 사람 빨리 받고 오답하고 갑시다.